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이창환 대표님 짧게 제가 소개드리면 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사모펀드 KKR 이런 데서 이제 일하시다가 2021년에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온라인 파트너스 이제 세우셨고요. 현재 출범한 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이제 SM에 대한 거버넌스 개혁 또 국내 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정책 변화 이런 걸 이끌고 있으면서 국내 증시에 지금 화제를 지금 몰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해 볼 거는 주주 행동주의가 이제 국내에서 좀 통하게 된 이유는 뭘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먼저 근데 주주 행동주의 그럼 과거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기업 사냥꾼이다, 먹튀하는 분들이다, 놈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 하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돼 있었어요. 근데 이창환 대표가 생각하는 주주 행동주의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되게 특별한 거 없고요.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든 투자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의 공동 소유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워런 버핏이나 뭐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이런 가치 투자자 책에 보면은 주식은 당장에 뭐 이렇게 장내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뭔가 도박의 그런 수단이 아니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1% 지분을 샀으면 그 기업의 1%를 소유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회사의 다른 주주들 및 경영진 임직원들과 함께 동업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그리고 내가 특히 남의 돈을 받아서 투자했으면 그 투자한 지분의 가치가 이제 극대화되도록 네.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냥 네. 그러니까 뭐 권리를 요구한다를 넘어서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스튜어더십 코드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네. 주주들도 특히 기관 투자자들 의무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네. 이미 주식 갖고 있으면 그 기업이 잘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주의 의무다. 예. 의무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사모펀드 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서 운영하는 걸 해봤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경영진이나 이사회 가서 뭐 이런 전략을 도입하고 이런 정책을 도입하고 이런 걸 뭐 인사를 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걸 해요. 그러면 내가 100% 안 가지고 2, 3%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똑같이 하는 것 뿐이고요. 저희가 뭐 행동주의만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SM에 요구했던 뭐 독립감사 선임, 요게 아주 이제 국내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좀 통하기 시작한 어떤 서막이다. 그런 평가가 되게 많습니다. 이 국내 증시에서 이제 주주 행동주의가 이렇게 좀 통하기 시작한 이유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통하기 시작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시작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가 될 만한 제도적이나 이런 환경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옛날보다 나은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뭐 합리적인 주장을 들고 나와도 일단은 무조건 뭐 기업 사냥꾼 먹튀 이렇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해서 쫓아내는 게 되게 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면 당연히 방어하겠죠. 거기 이제 대주주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해가 가지만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주식 투자를 별로 안 하니까 이거 잘 모르니까 무조건 기업 사냥꾼이다 먹튀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나 되게 나쁜 놈들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아닌데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600만 명이 원래 주식 투자했거든요. 2019년에. 근데 2021년 말 기준으로 1,400만 명 가까이 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확 늘어버렸죠. 확 늘면서 그때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게 생기고 하면서 이게 미디어 환경도 되게 많이 변하고 이러면서 좀 해외 주식도 투자하면서 이게 뭔지 좀 알게 돼 버린 거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게 그 굉장히 많은 그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역량들이 필요해요. 이게 되려면 단순히 이제 주식을 상장 주식 뭐 샀다 팔았다 해서 뭐 이거는 좀 싸고 이건 비싸고 해서 그런 거를 넘어서서 기업의 소유주로서 뭔가 합리적인 경영 방향과 뭐 거버넌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많이 발전하면서 특히 사모펀드 업계 같은 것도 형성되고 약간 저처럼 이제 좀 제대로 글로벌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뭐 IB 같은 데서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네.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역량 있는 좀 프로페셔널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를 조금 더 어려운 전략인데 할 수 있게 됐다.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조금 그래도 나아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2020년 말에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고 옛날 같았으면 그런 법 통과 못 되거든요. 그때 보면 3% 감사위원회에 들어갈 위원회 그 이사 한 명에 대해서 3% 룰 적용해서 분리 선출하는 것도 되고 예. 이런 법적인 제도들이 그나마 조금 통과됐는데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개선돼 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뭐 이런 게 국정 과제에 들어가서 대통령 국정 과제로서 추진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과거 같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워낙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 유권자의 30% 이상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좀 제도가 개선되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주주를 잘 보호하는 미국 증시 여기 그냥 투자하지 왜 도대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느냐 네.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유튜브 영상을 제일 처음으로 찍은 게 2022년 3월에 예. 그때 신사임당 채널 가서 찍었었는데 그 제목이 한국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거든요. 저 여전히 똑같이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저는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 주식은 그 예를 들면 이 법적인 재산이 그 재산권이 잘 보호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나아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으면. 근데 저희는 왜 한국 주식을 투자하냐? 이런 이유들로 해가지고 기업 가치, 본질적인 가치에 대비해서 한국 주식이 너무너무 싸요. 말도 안 돼. 미국의 한 4분의 1 수준이에요. PBR 기준으로. 그러면 저희 같은 전문적인 투자자는 예. 이제 이런 거를 잘 분석해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 2,400개 중에 그래도 몇 개는 나머지 기업은 안 돼요. 이거 행동주의 해도 통할 수가 없는 그런 모든 방어가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몇몇 기업 진짜 산정적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잘 해결해 나가면 예. 주가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는 거지. 이거 너무 고생스러운 길이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저는 한국 주식은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런 주주 환원 정책 뭐 이런 행동주의를 좀 요구를 해도 완전히 고집불통을 안 듣는 회사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00%입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이창환 대표가 지금 몇 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네네.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을 고르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투자 기준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기술이나 산업의 전문성이 있지 않거든요. 그냥 저희도 상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회사 내부 자료가 없이도 외부에서 그냥 공개 자료를 통해서 봐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모델, 예, 단순한 사업. 예. 그 다음에 이게 시장 지위가 좀 좋고 그래도 좀 어쨌든 예측이 좀 가능한 이런 산업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로 B2C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투자하고요. 네. B2C.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그런데 하여튼 그 가치 대비 저평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제가 보는데 돼 있어야 되죠. 예, 그게 상대적으로 네. 저평가가 돼 네. 있든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저평가를 봅니다. M&A 밸류 대비 저평가든 저평가 두 번째가 저평가고요. 네. 세 번째는 그 저평가가 이제 이유 없이 저평가돼 있는 것들은 어차피 저희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되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뭐 사모펀드들이나 헤지펀드나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사서 금방 올려버리기 때문에 그건 저희는 못하고 저희는 저평가의 이유가 명확한데 네. 그 이유를 우리가 해결해 뭔가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정된 회사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쉽고 예측 가능성이 저평가돼 있고 저평가돼 있고 그게 이제 개선이 가능한 저평가. 저평가된 이유가 해결 가능한 예, 그런 예. 거죠. 예. 이렇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주주 행동주의가 어떤 뭔가 저평가돼 있는 회사를 또 투자를 해가지고 가치를 올려가지고 네. 좀 수익을 올린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치 투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평가 소외주를 좀 사가지고 네. 저기 기다렸다가 이제 수익 올린다. 뭐 이게 가치 투자인데 맞습니다.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창환 대표가 생각하는 이 주주 행동주의랑 가치 투자는 어떤 같은 점하고 좀 차이점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희도 가치 투자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벤저민 그레임이나 워런 버핏도 네. 초기에는 행동주의였어요. 예,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도 아마 처음에 상장 주식인 거를 갖다가 사가지고 하다가 보니 인수하게 된 그런 경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치 투자와 행동주의는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그 본질 가치 대비 싼 거를 사는 게 그 가치 투자거든요. 네. 안전 마진 확보하고. 근데 그때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이유가 보통 있어요. 저평가된.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지만 다시 본질 가치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치 투자자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게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이제 본질 가치 수렴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게 2003년에 그 최준철 김민국 VIP 대표가 쓴 그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거 이제 보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저평가 그 가치주를 했던 기업 중에 일부는 리레이팅 됐지만 일부는 아직도 뭐 아예 안 되는 기업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롯데칠성, 뭐 서초동 부지 뭐 그때 막 대학교 초년생 때 얘기했는데 아직도 개발 안 됐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가치 투자는 영원히 가치주가 더 싸지는 그냥 그런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동주의 같은 뭔가 이런 액션이 결합되지 않으면 가치 투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증시에서 지금 수익 내려면 그냥 성장주 쭉쭉 저기 주가 올라간 성장주에 투자하면 되지 못하러 어렵게 이렇게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고 막 요구하고 해가지고 같이 올려가지고 좀 그런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성장주 투자하고 주주 행동주의 이 차이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외랑 그러니까 왜 미국 주식 투자 안 하고 한국 주식 하냐 그 차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다 모든 게 다 가격 때문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투자하면 안정성 있게 그래도 장기로 돈을 번다는 확신이 있는데 왜냐면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왜 한국 주식 하냐 그러면 미국 주식은 그게 다 가격에 반영돼 있는 거고요. 한국 주식은 이런 이유 때문에 엄청 싸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주식을 사서 이 추가 수익을 노리겠다는 건 거고 성장주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주들은 보통 성장주들은 이런 디스카운트 이슈가 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저평가의 원인이 결국에는 자원의 분배 문제거든요. 이게 거버넌스인데 결국에는 이제 성장하는 회사에서는 이 분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투자 기회가 계속 있기 때문에 모든 주주 입장에서 성장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없고요. 이 회사는 이런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추가 수익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뭐 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가치 대비 싼데 그 싼 이슈를 해결한다. 이걸 통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낮고 저평가 회사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이미 싸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액션을 해서 성공하면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실패해도 그냥 리스크 위험은 낮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성장주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이창환 대표 이제 보면 이제 크게 이제 투자 스타일이 이제 액티브 투자, 패시브 투자 이렇게 가릴 수 있는데 이창환 대표는 그 중에서 이제 액티브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패시브 투자 이거에 대한 좀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시브 투자가 저비용으로 사실 할 수 있는 투자고 저는 일반적인 그 투자자들은 패시브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 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그냥 투자했을 때 지금 현재 제도로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본다 하는 거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걸 막을 수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증시의 전 세계 비중이 1점 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패시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이랑 이런 걸 고려해서 하셔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질문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증시에도 이제 주주 행동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이제 보시는지 요거 하나랑 또 하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주주 행동주의에 좀 동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지 요걸 좀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큰 방향으로는 주주 행동주의가 좀 더 활발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메가 트렌드가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사회 기저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주주의 권리, 그다음에 주식 투자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소양이 극적으로 제고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이 몇 년 전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뉴미디어 혁명이라든지 뭐 전 세계의 정보가 다 원활하게 소통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미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될 건데 다만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탄탄대로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해관계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렬하게 저항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게 미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한국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을 거다. 그래서 무조건 행동주의가 다 잘 될 거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그렇지만은
길게 보면은 무조건 활발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좀 같이 하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고 하면 여튼 그 여러 가지 행동주의가 일어나는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원리로 되는지를 네. 아마 작년, 올해, 내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공부를 좀 하셔야지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회사에 미리 투자하는 예,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 모시고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주주 행동주의라는 개념이 해외에서는 이미 다 있는 거고 이게 뭐 무조건 뭐 이게 정의의 사도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개념이다. 그래서 좀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